예,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고 그 용의자는 아마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제가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네 번째 암살 시도인데요. 미국이 대통령 암살 시도는 단순히 그냥 대통령 암살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암살 시도는 어떤 기득권 계층에 대해 변화에 대한 계층의 저항으로도 볼 수가 있지요. 더불어서, 요즘에 잘 언급되지 않은 찰리 커크의 암살도 이러한 그 마가 진영의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암살인데요. 이런 암살은 또 케네디 대통령, 또 레이건 대통령, 링컨 대통령, 역대의 대통령들이 변화를 할 때 저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 시행이 돼요. 이것이 저항권의 남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암살 시도는 개인에 대한 암살 시도라고 보다도 하나의 그 어떤 사회적 변혁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 변화에 대한 그 반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실제로 총격을 당했고 또 귀를 관통한 총탄 속에서도 어머니 연설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강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지난번에도 그 어떤 회의장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굉장히 그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장례를 안정시키고 이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층 그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역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암살 시도는 특정한 패턴을 보여 국가의 정체성이 국가의 방향이 크게 바뀔 때마다 전환기 때마다 이런 정치적 폭력 암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남북전쟁과 노예제 폐지라는 국가적 재편 속에서 나타난 암살됐거든요.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냉전과 또는 그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씨기에 쓰러졌고, 로널드 레이건은 보수혁명의 시발점에서 암살 시도를 겪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보여줘요. 정치적 폭력은 개인을 향한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시대의 갈등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보수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레이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현대 미국 보수주의 구조는 로널드 레이건을 시기를 그 기점을 삼고 있는데 레이건은 작은 정부, 강한 군사력, 반공주의, 시장 중심 경제, 미국적 가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그 미국적 가치 회복이 뭐예요? 마가죠. 사실은 이 마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외친 이 마가의 전신은 사실 레이건에서 나온 거예요. 레이건은 1981년 실제 암살 시도를 겪었고 그 이후 냉전 구도 속에서 전략적인 공세로 전환을 했죠. 군비 증강, 전략 방위 구상, 경제 압박, 그리고 기술 경쟁은 소련 체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련은 그 내부의 구조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부 압박이 결합되면서 이 과정에서 레이건은 미국의 자신감을 그런 과정에서 해쳐야 됐고 이 과정에서 레이건은 자신감을 회복시킨 지도자로 평가되죠.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의 정치적 흐름은 이 시기를 출발점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를 다시
이 마가 프레임을 지금 트럼프가 이걸 변형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그 오늘날의 핵심이 되고 있는 외교 안보의 축은 중국과의 경쟁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이 흐름을 결정적으로 가속시킨 인물이에요. 과거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이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는 중국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경제적 규정을 했죠. 그 과거에는 이렇게 중국의 변화를 위해서 그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통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중국이 하고 미국은 금융업을 하면서 이런 통합된 하나의 지구촌 같은 시장 경제를 하나 형성되면 중국은 민주주의로 갈 것이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부정이 되고, 트럼프는 오히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재정의했죠. 관세 전쟁, 기술 규제, 반도체 통제, 뭐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동맹의 재조정 등 모든 이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 대중 강경 노선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역할은 굉장히 한 것이죠. 그 전략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중에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마가 운동의 사상적, 문화적 확산을 담당한 인물이 사실은 찰리 커크죠. 그는 청년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PC주의, 기독교 보수 가치, 반세계화 담론을 조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가 세운 터닝 포인트 USA는 이러한 흐름을 대학과 청년층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마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건의 그 소련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미국적 가치를 말하면서 레이건이 마련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트럼프가 다시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 반중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일기 때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새롭게 다시 조명하면서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찰리 커크죠. 찰리 커크가 뭐예요? 마가라고 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레이건의 네이밍을 잊고 그의 어떤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마가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이 정치 구도 속에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문화적으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했고, 또 트럼프는 행정부의 정치적 차원에서 이것은 세계적인 권력의 차원에서 반중 전선을 유대를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상적으로는 찰리 커크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라고 하는 이 두 대표가 두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찰리 커크가 암살이 됐죠. 사상적으로 뒷받침이 됐던 찰리 커크가 암살이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의 보수화가 굉장히 빨리 되죠. 그러면서 또다시 트럼프 진영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정치적으로는 또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미국의 어떤 저항 세력, 기득권 세력이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죽이고 이제 암살 시도하는 그 모습으로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흔들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은 미국이 흔들린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체제 전환 중일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과거의 남북전쟁,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그리고 케네디, 그리고 케네디 쿠바 미사일 사건, 그리고 반공체제 경쟁, 그리고 이 레이건의 암살 미수, 그리고 수많은 이 외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암살된 경우가 있죠. 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도자는 단순히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 어떤 단일한 위기가 아니라 어떤 개인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복합적인 전환 국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중 패권 경쟁, 탈세계화, 산업 구조의 변화, AI 기술 혁명, 문화 갈등 심화, 이민 문제, 정치적 양극화,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도 미국이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제조업은 중국, 금융업은 미국 이러면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도 중국이 가져오고 미국이 가져오고 금융업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당연히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일어나는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 AI 기술 혁명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안보 문제까지 엮이면서 지금 첨예하게 중국과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화적인 갈등이 또 심화되고, 이제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갈등은 뭐야? 트랜스젠더의 문제, 그죠? 성전환 문제, 뭐 성소수자의 문제,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트럼프가 암살 위기를 겪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변화되는 모습이고 변화되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질서가 잡혀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암살을 뭐 옹호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혼돈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흔들리는 미국, 뭐 트럼프의 어떤 위기, 뭐 이렇게 언론이 프레임을 잡고 보도하는 거는 이거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이러한 일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벤스나 행정강요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침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겪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을 위한 진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언론은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왜곡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